2021년 떠오르는 태양을 바라보며 소원을 비행기는 무슨 해맞이 행사 전면 취소, 집합 금지, 우울한 새해를 맞은 코로나 시대. 아유, 걱정 마세요. 제가 이 새해 기운 듬뿍 담아서 여러분께 전달해 드릴게요. 이 경북 최고의 소원의 명당 제가 찾아드릴게요. 좌절하지 말고 다시 힘찬 한 해를 시작하자고요. 경북 소원 명당을 찾아 좋은 기운 팍팍 전해드립니다. 응당 소원 명당이라 하면 익히 알려져 있는 법. 시가지와의 거리는 불과 30분 남짓. 도착한 곳은 다름 아닌 봉정사입니다. 야, 여기가 그 유명한 봉정사인데요. 여기가 바로 이 소원 명당이라고 합니다. 아, 이렇게 가까운 곳에 소원 명당이 있다니. 함께 가보실까요? 천년고철 봉정사는 세계가 인정한 대한민국 7대 산사이자 유네스코 문화유산. 사실 새해만 되면 소원지에 글 한자적으로는 인파가 줄을 잇는다는데요. 그도 그럴 것이 이미 아름아름 다녀간 사람들의 소망이 빼곡히 걸렸습니다. 야, 이도 제가 또 시집을 갈 수 있도록 이렇게 넓은 자리가 또 이렇게 마련이 되어 있네요. 야, 이 달아볼게요. 이게 제가 뭐 다른 소원 뭐 큰 거 바라지 않습니다. 그죠? 올해는 나영 씨의 바람이 이루어지겠죠? 어떤 위기에도 굴하지 않고 명맥을 지켜온 천년고철 봉정사처럼 코로나19라는 어려움을 딛고 희망찬 한 해가 되길 기원해 봅니다. 자, 천년고철 세계문화유산 봉정사의 기운 가득 담았습니다. 자, 그럼 이제 집에 가면 되죠? 아닙니다. 아직 목적지에 가지도 않았는걸요? 네? 목적지에 가지도 않았어요. 뭐라고요? 왜 이러실까? 느낌 알면서. 봉정사는 그저 맛보기였을 뿐 진짜는 지금부터입니다. 나영 씨 새해 벽두부터 제대로 낚였네요. 낚였어? 아니, 이 봉정사 뒤편에서 조금만 올라가면 된다고 하더니 아니, 너무 하신 거 아닌가요? 지금 오늘 같은 이런 날씨에 너무 하신 것 같은데 지금. 아니, 소원 한번 빌기 너무 어렵네. 어우, 죽겠다. 아이고, 죽겠다. 풍문에 따르면 봉정사 등산로를 따라 약 20분이면 다닌다는 소원 명당. 그런데 1시간째 가도 끝이 없는 것이 등산길인지 고생길인지 점점 의심만 쌓여가던 그 순간. 이 안동 날다람쥐 김나영이가 드디어 도착을 하는 건 아니고 이제 보이는데요. 이 천둥굴 편말이 보이는 거 보니까 다 온 것 같습니다. 빠르게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도착을 했습니다. 찾았습니다. 범상치 않은 그 이름 천등굴. 드디어 제가 도착을 했습니다. 야, 진짜 눈물 콧물 흘리면서 올라왔던 것 같아요. 야, 근데 진짜 이게 신기한 게 이게 힘든 일이 있으면 좋은 일이 있다고 드디어 도착을 했습니다. 바로 여기가요. 숨은 소원 명당 바로 천둥굴입니다. 의상대사가 99일 만에 득도했다는 천등굴. 이 길을 받아서 신축년 소망 다 이루어지면 좋겠네요. 여러분, 천둥굴의 좋은 기운 여러분의 안방으로 전해드렸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천둥굴에 오셔서 소원을 말해봐. 소원을 말해봐. I'm genie for your wish. 자자, 경북 최고의 소원 명당을 찾아 다시 길을 잡아봅니다. 오지 중 오지로 통하는 경북 영양군. 그중에서도 가장 끝자락에 위치한 수비면 송하마을로 향했는데요. 야, 진짜 이 소원 명당이 괜히 소원 명당이 아닙니다. 야, 정말 너무 이렇게 찾기가 힘든데, 근데 두 번째 장소는 어딘가? 잘 모르겠네. 혹시 누구신지? 저 송하마을 이장이세요. 송하마을 이장님이세요? 예. 그럼 송하마을에 소원 명당이 있다면서요? 있나요? 야, 있어요. 어디 있어요?
저 산 중원에 있어요. 산 중원에? 저 산 꼭대 산 중원에. 어머, 산에 올라가야 된다고요? 산에서 산 중원에 어머. 자연 아니 이장님 제가 지금까지 산을 엄청 타고 왔거든요. 저 못 가요. 한 가지 소원 다 들어요. 얼마큼 걸려요? 한 15분 걸려요. 15분. 네. 15분이면 오케이. 진짜 15분? 네, 약속? 15분. 네. 약속 15분. 오케이, 가볼게요. 15분. 야, 15분. 아, 이쪽으로? 아주 산 중원에. 이쪽으로요? 실제로 촬영 당일은 영하 10도를 밑도는 한파주의보가 내려진 날. 여기에 눈 쌓인 산으로 들어가니 온몸으로 맹추위가 전해집니다. 하지만 새해 발목 낀 시청자를 위해 심기일전하는 나영 씨. 이장님 지금 15분이 넘은 것 같은데요? 오면서 사진 찍고 하니까 그렇지. 사진 안 찍었잖아요. 왜 이렇게 거짓말을 하세요, 이장님? 저 밑에서 좀 찍었잖아. 저 밑에. 그거 빼고 15분 아직 안 됐다. 15분 안 되지. 빨리 가는 사람이 15분이고. 그래요? 안 가면 20분 그래. 그럼 조금만 더 가면 돼요? 야, 조금만 더 가면 돼요. 조금만 더? 야, 조금만 더. 여러분 조금만 더 가면은 이 좋은 기운이 바로 코앞에 있다고 합니다. 가보시죠. 고생 끝에 낙이? 아니 소원 명당이 온다 했던가요? 목적지를 지천에 두고 발걸음이 빨라집니다. 예부터 마을 사람들만 몰래 다녀갔다는 소원 명당의 정체, 일명 다들바인데요. 10년 전 공식적으로 발견된 자연 미륵불로 마을 사람들은 송화마을에 유난히 인재가 많았던 게 모두 다들바이 덕분이었다고 입을 모은다고요. 우리 태만 마을에서 등산로 닦다가 이 발견했어. 여기 송화마을에 인재들이 그렇게 많이 나왔다면서요? 예, 옛날 사람들이 비우고 옷에 또 이제 발견해가지고 비우고 그래 인재들이 좀 많이 나왔어요. 예, 행정고시 둘이 되고 그래 행정고시 둘이 되고 하나는 자산공사 사장까지 하고 국장하다 사장까지 하고 한 사람은 청장하다가 여기 유명해지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올 것 같은데 그분들에게 혹시 좀 당부하고 싶은 말이 예, 있다면? 굿한다든가 이건 아주 동네 사람이 반대해요. 그 굿하고 이런 거는 못하고 또 마염 쓰레기를 뭐 옆에 버리지 말고 가고 이거 놔놓고 가면 우리 동네 사람이 가져가기도 하는데 그 가다가 버리지 말고 이거 깨끗하게 그래 그런 사람. 자, 그러면 소원을 다 들어준다는 다들바위를 만났으니 나영 씨도 있기 전에 소원 빌어야죠. 제 소원은요? 제 소원은 얼른 코로나가 빨리 끝나서 다들 즐겁게 웃는 모습으로 빨리 보고 싶은 그 마음을 그대로 소원에 담았습니다. 소원도 다 들어주고 대대로 송화마을에 좋은 일도 많이 생기게 해줬다는 다들바위. 이 기운 올해는 꼭 필요하지 않을까요? 좋은 일 많이 생기도록 다들바위님 부탁해요. 소원을 다 들어준다는 다들바위의 좋은 기운 듬뿍 받아가세요. 2021년 신축년 떠오르는 첫 해를 못 봐서 아쉬운 마음 경북 소원 명당에서 달래보세요. 천녀고철 봉정사와 천등굴 소원을 다 들어준다는 다들바위까지 새해 희망을 가득 담은 여러분의 소원 경북 소원 명당이 이뤄드릴게요. 지금 바로 소원을 말해봐. 다사다난했던 2020년이 저물었소. 그리고 희망찬 2021년 새해가 밝았소. 그래서 오늘은 새 출발을 해보겠소. 궁금하소? 따라오소. 이리 오소. 가보겠소. 오늘은 동해시 부곡동에 자리한 문화센터를 찾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이곳에 오면은 소와 관련된 특별한 소품을 만들 수 있다고 해서 찾아왔는데 네네. 제가 제대로 찾아온 게 맞나요? 제대로 잘 찾아오셨습니다. 잘 오셨어요. 네, 한번 같이 만들어 볼까요? 새해를 맞이해서. 자, 이쪽으로 오실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제가 오늘 새해 첫 방송을 위해서 또 준비한 특별한 아이템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를 했는데 협찬 아니고요. 기대됩니다. 내돈내산. 귀엽다. 너무 잘 어울리시는데요?
그죠? 정말 잘 어울리죠? 자, 그래서 오늘 어떤 걸 만들어 볼 건가요? 여기 송아지 보이시나요? 아, 예, 우직하게 앞만 바라보고 하는 소. 그래서 소를 겨냥을 해서 이렇게 소에 관련된 달력을 한번 만들어 봤어요. 근데 이제 이 달력도 요즘은 흔하지가 않더라고요. 맞아요. 예, 이 삼각 달력이 단단하긴 한데 버리기는 아깝고 해가지고 저는 달력을 개인적으로 버리는 게 너무 아까워서 이렇게 오늘 재활용하는 방법으로 한번 해볼게요. 그냥 버리자니 아까운 해진한 책상 달력. 지금부터 초간단 꿀팁으로 새해 달력으로 변신합니다. 제가 사실은 우리 방송에서 좀 오해를 받는 게 있어요. 어떤 거예요? 제가 사실 금손인데 자꾸 이렇게 똥손 이미지가 올라와서 오늘 좀 만회를 좀 해야 되거든요. 네네. 센터장님께 도와주셔야 됩니다. 네, 꼭 만회해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이렇게. 네. 똥손에서 금손으로의 환골 탈태. 과연 오늘 안에 가능할까요?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먼저 오늘의 테마인 소 모양 그림과 재료들을 준비하고요. 우선 요 색깔의 펠트지를 한번 선택해 보세요. 네. 거기에다가 예쁜 소를 올려놓고 그리세요. 아, 그리시고 오리시기만 하면 되시는 거예요. 아. 네네네. 오늘 뭐 수월한데요. 아, 좋죠. 아, 이거 못하면은 전 정말 앞으로 다시는 제가 뭐 금손이니 이런 발언 하지 않겠습니다. 자, 드디어 본격적인 기초 작업이 시작됩니다. 저희 다 그랬어요. 우와, 똥손 맞아요? 자, 그럼 이제 이걸 어떻게 하나요? 이제는 선에 따라서 오려주시기만 하면 되세요. 네네. 처음의 우려와 달리 예상외로 선전 중인데요. 이것만 오려놓으면 꼭 돼지 같아. 그렇지 않아요? 이 색깔이? 아, 끝났어요. 아, 보셨구나. 소 같은데요? 소 같아요? 네. 여기 입 모양을 제가 오려놓은 게 있어요. 입 모양은 지금 이 노란색에다가 뒤쪽에다가 이렇게 다시 그려줄게요. 아. 네, 그리고 오리시면 되세요. 그리고 귀여운 손과 발이 있어요. 요 그려놓은 거 있죠? 여기 있죠? 네네, 너무 섬세해가지고 제가 살짝 그려놨거든요. 아, 근데 그림이 조금 성의 없어 보이는데. 죄송해요. 저는 감으로 그려가지고. 디테일하게 보여드리면 또 우리 센터장님 체면이 있으니까. 아, 정말. 이상하네요. 이게 약간 모양도 그렇고. 알아볼 수가 없을 정도예요. 역시 디테일은 만드는 사람 마음이죠. 확실히 옆에 수강생분과 제가 좀 경쟁이 좀 되는데 너무 좀 빠르게만 한다고 잘하는 게 아닙니다. 네. 네, 아시죠? 네. 네. 또 오리시면서 나는 뭐 큰 손이 좋아 그러면 손을 크게 표현하셔도 돼요. 네. 이 공예라고 하는 거는 벽칙이 없는 것 같아요. 되게 이 말 되게 좋네요. 네. 공예라는 건 법칙이 없다. 네. 이렇게 공예를 해보시니까 어떤 점이 좋으세요? 작품을 완성했을 때 나 혼자만의 작품이라는 거. 다른 사람 어디 바깥에 파는 거 없고 나 혼자만의 작품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좋고 배우면 배울수록 다른 것도 더 배우고 싶고 그런 것 같아요, 공연. 저는 고민할 때가 가장 좋아요. 그러니까 어떠한 작품을 만들까? 뭐 예를 들어서 유아 아이들도 그렇고 어르신들 프로그램이 제의가 들어왔을 때 내가 이분들한테 어떠한 프로그램을 할 수 있을까 하고 고민하는 게 저는 너무 의미가 있고 좋습니다. 직업이든 어떤 것이든 본인이 즐기지 않으면 그 직업이라는 것도 없고 생활 자체도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냥 즐기는 그 자체가 되게 의미가 큽니다, 저한테는. 어느새 서서히 소 모양을 갖춰가는데요. 달력을 장식할 소에게 눈과 코를 붙이거나 그려주고 이제 펠트지로 장식한 달력에 보기 좋게 붙여주기만 하면 완성입니다. 어때요? 2021년 새해 달력. 이쯤 되면 직접 만드는 재미가 제법 쏠쏠하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소의 해니까 소의 모양으로 달력을 이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네. 사실 다이어리를 사서 보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이렇게 직접 만들어서 사용해 보시는 것도 정말 보람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혹시 그러면 다른 소의 모양으로 만들 수 있는 또 소품들이 있을까요?
집에서 손쉬운 소재를 아주 저렴하게 구입을 하셔가지고 요거는 문구점에 가면은 여기 클레이라고 이렇게 있어요. 이런 것들을 색깔을 배합을 해가지고 여러 소품을 만들 수 있는데 그 중에서 저는 소의 형상으로 이렇게 거울 이거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와, 여기 보세요. 와, 되게 귀엽네요, 진짜. 네. 부드러운 촉감에 다양한 색감의 클레이 점토는 요즘 외출이 쉽지 않은 아이들과 함께 만들기에도 그만이고 어르신들 치매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여러 가지 색깔의 클레이로 눈, 코, 입, 얼룩을 만든 다음 글루건으로 거울을 붙여주면 소거울 완성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소 모양의 거울까지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아, 클레이는 저도 처음 써봐서 좀 어려웠는데 클레이가 만지다 보니까 또 재미가 있어요. 네, 많은 분들께서 좀 해보셨으면 좋겠는데요. 자, 2021년이 시작됐습니다. 네. 혹시 각자 소망이 있다면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이거는 전 세계적으로 똑같은 소망일 것 같아요. 빨리빨리 코로나가 좀 물러나가지고 정상적인 생활, 지금 우리가 익숙한 커피라도 한 잔 이거 뻗고 먹을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빨리 회복이 됐으면 좋을 것 같고, 또 개인적으로는 제가 지금 평생 교육에 관련된 논문을 준비하고 있는데 이게 잘 마무리됐으면 좋을 것 같아요. 꼭 논문 되시길 네. 바라겠고 네네. 우리 수강생님도 2021년 바라는 소망이 있으시다면 평범하게 그냥 가족들 건강했으면 좋겠고요. 서로가 이제 바라는 소망이 있을 거예요. 그게 올해는 꼭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2021년 소의 해를 맞아 새해 달력과 거울을 만들어 봤는데요. 희망찬 올 한 해 부지런하고 우직한 소처럼 힘차게 달려보는 건 어떨까요? 날 따라와요. 날 따라와. 다 같이 날 따라와요. 여러분, 날 따라와요. 아름다운 자연을 따라 소복이 쌓인 눈이 하얗게 빛나는 이곳은 충남 서해안의 최북단에 위치한 당진입니다. 마을 초입부터 아기자기한 건물들과 벽화가 시선을 사로잡는데요. 여러분, 오늘 제가 나홀로 떠나볼 여행지는 바로 충남 당진입니다. 요즘 사회적 거리두기로 많이 답답하실 텐데요. 여러분을 위해서 당진의 가슴 뻥 뚫리는 명소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저만 따라오세요. 백제 9년이자 내포 지방의 중심이었던 면천면은 과거와 현재를 잇는 역사적 명소인데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와, 아니 이 자리를 아주 굳건하게 지키고 있는 성벽이 보여요. 이곳은 이제 면천읍성의 남문 이제 쪽이 되겠습니다. 면천읍성은 그 조선시대 그 세종 때 세워진 그 이곳 면천을 방어하게 세워진 읍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평지에 세워진 성이고요. 이제 이 면천군에 이제 이런 그 재산과 이런 걸 보존하기 위해서 이제 조선시대에 세워진 그런 읍성이 되겠습니다. 지역의 3분의 2가 바다로 이루어진 당진시는 바다와 가까웠던 지형적 특성상 외구의 침입이 잦았다는데요. 면천읍성은 외구로부터 마을을 보호하는 방어시설의 역할을 하며 백성들에게 안전한 삶의 터전을 만들어줬습니다. 이야, 이 가까이서 보니까 훨씬 더 웅장하고요. 그렇죠. 이제 적이 함부로 쳐들어오거나 침략할 수 없도록 만들기 위해니까 이 정도 돼야 또 방어할 수 있는 분이 되겠죠. 예. 잠깐만요. 좀 여기 구조가 좀 다른 것 같은데. 여기 성벽에서 여기 성벽이 이중으로 돼 있네요. 이제 적이 아무래도 문을 뚫고 들어가는 게 가장 손쉬운 돌파 방법이다 보니까 이 문을 지키기 위한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제 거의 사방에서 이제 공격을 받게 되다 보니까 적에게 방어하기 훨씬 더 수월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그 작은 성에서도 이런 옹성이 구조가 있는 곳이 가끔 있습니다. 야, 이 옹성이라는 구조가 아주 군사적으로 전략적이고 지혜로움이 엿보이는 것 같아요. 끊겼다 나타나기를 반복하는 성곽을 따라 걷다 보면 평화로운 마을길이 펼쳐지는데요. 나라의 안위를 걱정하며 백성들이 살기 좋은 땅이 되도록 고민을 거듭해온 왕의 간절함도 만날 수 있습니다. 이게 좀 덩그러니 누각 한 채가 있는데요. 여기가 원래 그 면천군의 관아가 있었던 곳에 그 정문 역할을 했던 풍랑루라는 그런 누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뒤에가 그 이곳 면천이 군이었을 때 그 군청이 있었던 그런 그 곳이었는데요. 이게 나중에 그 일제시대가 되면서 여기가 이제 면사무소가 되면서 기존의 관아들은 다 없어지게 되고요. 이곳 그 정문이 있었던 요 풍랑로만 이제 남아있게 됩니다. 이것도 이제 나중에 좀 많이 쇠락하게 돼서 현대에 와서 다시 이제 재건을 한 그런 곳인데요. 어쨌든 지금도 이렇게 이 면천 안에 이런 그 옛날 과거에 이런 그 행정의 중심지였다는 그런 흔적들이 남아 있는 거죠. 그러면 이 풍랑로라는 이름에도 예. 어떤 좋은 의미가 있을까요? 풍락이라는 말이 한자가 뜻이 있는데 풍은 이제 풍요롭다 그런 뜻이고 낙은 이제 행복하고 즐겁다 이런 뜻이라서 아무래도 백성들이 풍요롭게 잘 살고 또 행복하게 잘 지냈어야 하는 마음에서 풍랑로라는 이름을 붙인 것 같습니다. 이어서 발걸음을 옮긴 곳은 면천면 성상리에 자리한 면천향교입니다. 지방민의 교육을 위해 나라에서 세웠던 교육기관이죠. 아무래도 학문을 답던 곳이라 그런지 저도 막 마음이 정갈해지는데요. 이 면천에도 향교가 있었네요. 고을에는 다 향교가 있었어요. 그래서 향교가 있으면 그 지역의 유학이나 이런 거를 좀 다스리고 또 이게 교육기관으로서 역할을 했었죠. 원래는 성리학을 좀 널리 이렇게 퍼뜨리고 좀 자리 잡게 하는데 이게 향교가 되게 많은 기여를 해요. 단순히 예. 글을 배우고 공부만 하는 곳이 아니라 정말 여러 가지 역할을 했네요. 좀 약간 복합 문화 공간이고 또 이런 다양한 소통의 장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역할을 했었던 곳이 이 향교였던 것 같습니다. 면천향교는 1392년 조선 개국과 함께 창건된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홍살문을 시작으로 교육 공간인 명륜당과 제사 공간인 대성전이 앞뒤로 이어지면서 전형적인 향교의 가람 형식을 띠고 있습니다. 이 향교에서 네. 가장 신성시대에는 중요한 공간 아니에요? 그렇지, 여기가 가장 중요한 공간이죠. 어쨌든 그 이 향교가 있고 또 향교가 있으려면 그 유교 그리고 그런 게 가장 중요한 분들이 이제 모시는 그런 공간이다 보니까 여기는 이제 평소에도 이렇게 좀 깨끗하게 잘 관리를 하고 있고 그렇게 지금도 이제 그런 향교의 기능이 많이 사라진 지금도 1년에 이제 춘기에 한 번, 축에 한 번 두면 석전대제를 지내가지고 계속 제사를 지내고 그런 공간이 되겠습니다. 그 유교하면 공자 이렇게 떠오르는데요. 그렇죠, 예. 여기에는 공자나 옛 성현들이 모셔져 있어요. 그렇죠. 그런 분들이 모셔져 있어서 그분들에 대해서 이제 봄가을로 계속 이제 제사를 지내는 거죠. 이 겨울에 네. 혼자 나홀로 떠나와서 좀 머물고 가고 싶은 그런 곳이네요. 예, 아무래도 이곳 면천읍성이 그런 역사적인 이런 그 유적도 많이 있고 또 아기자기하게 볼 수 있는 것도 많이 있다 보니까 그 시간 있으실 때 이렇게 한번 혼자 조용하게 돌아보시면 좋은 곳인 것 같습니다. 이번엔 당진의 자랑, 드넓은 바다를 만끽할 수 있는 곳이죠. 해안길을 따라 조성된 성문 해안도로를 찾았습니다. 와, 이 드넓은 바다가 제 바로 옆에 있는 것 같아요. 진짜 스트레스 풀리고, 야, 기분이 너무 시원해요. 서해를 따라 펼쳐진 바닷길을 시원하게 내달릴 수 있어 요즘 같은 때 드라이브하기에 제격입니다. 바다다! 이야, 너무 상쾌한데요? 가슴이 뻥 뚫릴 듯 그림 같은 풍경이 펼쳐지는데요. 제가 차를 타고 바다를 바라보면서 시원하게 달려왔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어떤 곳이에요? 궁금하다고요? 척척박사 이 박사가 알려줄게요. 이곳은 장고항리 성문 방조제에서 교로리 외목마을까지 이어지는 성문 해안도로입니다. 비교적 짧은 구간이지만 해안 드라이브를 즐기기에 좋고요. 특히 전망대에서는 장고항 노적봉에서 떠오르는 서해 일출을 감상할 수 있는 곳으로 널리 알려져 있지요. 그런데 외목마을은 알겠는데요. 성문 방조제가 뭐예요? 성문 방조제는 당진시 송산면 가곡리에서 성문면 장고항리를 잇는 방조제인데요. 우리나라의 단일 방조제 중에서도 단연 으뜸의 길이를 자랑한답니다. 특히 성문 방조제를 따라 가다 보면 실치회의 본고장, 장고처럼 생겼다고 해서 이름 붙은 장고항 마을을 만날 수 있고요. 장고항에서 조금만 더 가다 보면 찬란한 일출을 볼 수 있는 외목마을까지 만날 수 있습니다. 이 정도면 당진의 명소들을 다 만날 수 있는 통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죠? 한 바퀴 쭉 돌아보고 가야겠어요. 오늘도 고마워요.
답답했던 일상에서 벗어나 잠시나마 여유를 누리는 시간. 겨울바다가 그리울 때면 충남 당진으로 나홀로 여행 떠나보세요. 작고 평화로운 마을 면천읍에서 역사 이야기도 만나보고 바다를 따라 달리며 온몸으로 힐링을 느낀 하루였는데요. 다양한 매력이 가득한 빛나는 당진에서 오늘도 추억 한 페이지를 그리고 갑니다. 세상에 아름답지 않은 시작은 없습니다. 그것이 비록 어설픈 시작일지라도, 그래서 의도치 않게 상처가 조금 남을지라도 말이죠. 하지만 그런 시작이 있기에 또 다른 가능성이 움틀 수 있습니다. 지난 가을, 춘심이와 우리의 만남이 그러했습니다. 서툴렀지만 그날의 구조가 있어 춘심이에겐 입양이라는 희망이 생겼는데요. 그리고 모든 시작이 그러하듯 우리의 만남에도 끝은 찾아왔습니다. 2020년도 저물어가는 12월의 어느 날, 겨울도 깊어가는데 우리 춘심이 잘 지내고 있을까요? 춘심아. 이름을 불러도 조용한 춘심이 집. 원래 부르면 쪼르르 달려 나와야 하는데 집도 텅 비어 있고, 설마 탈출? 은 아니고 집에서 뭔가 보느라 혼이 나가 있는데요. 아, 너튜브. 문명의 달달함은 사람, 동물 가리지 않나 보네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된 걸까요? 세상의 모든 기적이 그렇듯 춘심이에게도 크리스마스 기적이 첫눈처럼 찾아왔습니다. 저조한 입양 문의에 초조해진 제작진이 SNS에 입양 공고를 올렸고, 이를 유명 유기견 입양 계정에서 퍼가면서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공고 글을 퍼나르기 시작. 좋아요와 댓글이 폭발했고, 그렇게 춘심이의 사연이 전국적으로 퍼져나갔습니다. 뒤이어 입양 또는 임시 보호를 하겠다는 분들이 전국에서 연락을 해왔고, 심지어 미국에서도 입양 문의가 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춘심이의 봄이 돼줄 입양자가 결정되고, 춘심이는 본격적인 입양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구조 후 경계가 심해 제대로 한번 쓰다듬지도 못한 춘심이. 춘심아, 우리 이별 준비 잘 할 수 있을까? 너 왕소심쟁이 춘심이 맞니? 쓰담쓰담이 가능했단 말이야? 코를 깎을 때도 얌전하기만 한 춘심이. 아, 이뻐. 이제 들어가자. 야, 우리 춘심이가 이렇게 예뻤나? 다음은 입양 가기 전 건강 체크와 예방 접종. 이빨도 깨끗하네요. 네, 아주 깨끗합니다. 심장 상황충 검사하려고 피를 좀 뽑은 거예요. 네. 이게 밖에서 사는 애들은 심장 상황충이 제일 잘 걸리고 제일 위험하고 치명적인 거거든요. 코로나, 그다음에 캔넬코프, 광견병, 심령플루 보통 이렇게 나눕니다. 어렸을 때 하는 기본적인 거예요. 그리고 상황충은 한 달에 한 번씩 하시는 거고. 잘하네. 주사도 잘 맞아. 그치? 우리 춘심이 기특하네. 이제 조금씩 이별을 준비합니다. 춘심이가 떠난 집은 괜스레 더 쓸쓸해 보이는데요. 좀 많이 쓸쓸해요, 좀. 춘심이가 파는 땅인데, 이거. 땅 파는 걸 그렇게 좋아해요. 그동안 우리도 춘심이를 너무 경계했던 건 아닌지, 넓은 이곳이 춘심이의 놀이터가 될 수 있었는데 눈 한 번 밟지 못한 게 못내 아쉽습니다. 이런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춘심이는 실내에 안락함 만끽 중입니다. 현재 춘심이는 제작진 집에서 임시 보호 중인데요. 임시 보호란 유기견이 구조 후 당장 지낼 곳이 없을 경우나 입양처로 가기 전 일정 기간 동안 맡아 돌보는 자원봉사입니다. 이 과정에서 사람과의 교감을 늘리고 실내 생활에 적응하면서 반려견으로 살기 위한 일종의 사회화 훈련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지금 이 시간에도 임시보호를 필요로 하는 유기견들이 많은데요. SNS 유기견 계정을 통해 따뜻한 마음을 나눠보는 건 어떨까요? 대망의 입양날. 2달간 정들었던 집을 찾았습니다.
익숙한지 냄새를 맡는 춘심이. 발을 내딛나 싶더니 곧장 집으로 슝 하고 숨는데요. 역시나 겁쟁이 모습은 어디 안 가네요. 그러더니 이번엔 새 집으로 슝. 그리고 한참 동안 춘심이는 이곳의 모든 기억들을 마음속에 새겼습니다. 저 멀리 부산에서 춘심이의 새 가족이 왔습니다. 이게 정말 나라면 아무리 뜯는데 묘하게 간질간질거려 한마디 똑같이 그 영상 봤을 때처럼 귀여운데. 귀여운 아이예요. 네. 자는 척하고 있어요. 아무래도 통정면보다는 입양이 좀 가기 힘드니까 남편이랑 항상 다음에 데리고 오는 믹스견으로 하자. 어차피 걔는 다 귀여우니까. 그래서 믹스견을 하게 됐어요. 왜 이렇게 낑낑거리나 했더니 유기견 시절 단짝 친구 깜돌이 때문인데요. 부산으로 떠나는 춘심이에게 마지막 인사를 하기 위해 찾아왔습니다. 아이고, 아쉬워서 어떡해. 작별 인사를 뒤로 하고 이제 춘심이가 부산으로 떠나야 할 시간. 그동안 춘천에서 맺은 인연들이 춘심이의 행복을 기원했습니다. 잘 가, 춘심아. 잘 살아야 해. 여기서 못다 이룬 거 그곳에 가서 정말 행복하게 좋은 분들을 만났으니까 이제는 웃으면서 살았으면 좋겠어. 춘심아 잘 가. 춘천 사람들의 많은 사랑과 관심이 있었던 춘심이가 어느 곳에 가더라도 좋은 보호자와 함께 행복하게 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춘심아 입양 간다 그래서 굉장히 많이 서운하기도 하고 걱정도 많이 했는데 가서 사진 보니까 굉장히 잘 지내고 있는 것 같아서 다행이에요. 새로운 주인이랑 앞으로 남은 견생 더 행복하게 살길 바랄게요. 좀 잘 지내고 나중에 우리가 만약에 간다고 하더라도 좀 약간 반갑게 맞이해줄 수 있는 춘심이가 됐으면 좋겠다. 부산으로 간 춘심이는 뚜뚜가 됐습니다. 처음엔 오빠 짱짱이를 경계하고 거리를 뒀지만 짱짱이의 듬직함에 뚜뚜는 함께 산책도 하고 하루에도 수십 번씩 뛰어노는 껌딱지가 됐습니다. 물론 여전히 사람에 대해선 경계심이 있다는 뚜뚜 보호자의 메시지. 그리고 특별한 선물이 도착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구춘심이 선 뚜뚜 보호자님. 네, 우선 뚜뚜 이렇게 입양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제가 세상이를 처음에 데리고 왔을 때도 세상이는 공격성은 없었지만 사람 손길이 가까이만 가도 막 너무 무서워서 도망가고 책상 밑으로 숨고 사람 발소리만 들려도 어딘가로 계속 숨는 아이였는데 지금은 사람이 옆에 오기만 해도 만져달라고 막 머리를 들이밀고 계속 올라오고 스킨십을 정말로 사랑하는 아이가 됐거든요. 뚜뚜도 시간이 조금 필요할 거니까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또 제가 그 이후에도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 도와드릴 테니까 사랑으로 그리고 너무 급하지 않게 시간을 가지고 차근차근히 뚜뚜와 가족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따뜻함이 간절해지는 겨울이네요. 청주시 사천동 구도심 골목에는 365일이 환한 봄이라는 집이 있다는데요. 오늘은 제가 엄청 부러운 집에 초대를 받았거든요. 온통 세상은 핑크빛이고요. 눈에서 꿀은 뚝뚝 떨어지고 존재만으로도 설에게 힘이 되는 부부가 사는 신혼집입니다. 함께 만나러 가보시죠. 옛 도심에 예쁜 신혼집을 지은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안녕하세요. 마이맨션입니다. 안녕하세요. 양무림, 정혜란 부부입니다. 올 1월에 완성된 새 집. 스타코와 벽돌로 된 외벽이 모던한 인상을 주는데요. 대지 면적 165제곱미터,
연면적 167제곱미터의 3층 주택입니다. 멀리서도 한글 미음과 리을, 글자가 보이시죠? 부부의 이름을 하나씩 따서 집 이름을 물안재로 지었는데 그걸 디자인으로 표현한 거라고 합니다. 들어오세요. 네. 현관을 지나 집 안으로 들어서면 심플한 인테리어가 돋보이는 거실이 보이는데요. 신혼살림답게 반짝반짝합니다. 세상에 저 정말 부러운 게 이렇게 손을 이렇게 꼭 잡고 계세요. 좀 놓으시지. 아니, 너무 좋아가지고. 너무 잡고 좋아서 있어요. 네. 두 분 신혼이세요? 4년차 신혼입니다. 4년차 신혼, 4년차도 신혼 맞은 거죠? 애기 낳기 전까지는 아직 신혼이라고 생각해서. 어머, 너무 보기 좋다. 그럼 여기 네. 애기가 태어나가지고. 진짜요? 와, 축하드려요. 여기 축복이 있네요. 와, 너무 행복하실 것 같은데. 그럼 이 집이 첫 신혼집이신 건가요? 네, 맞아요. 처음에 사원 아파트에서 3년간 살다가 이제 집을 어디로 갈까 생각했는데 주택으로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첫 집을 주택으로 짓게 되었습니다. 와, 첫 집이 주택 너무 부러운데 또 태어날 아기한테도 좋겠어요, 그렇죠? 네. 아기가 이제 태어나면 뛰지 말라고 이제 이런 말을 안 해도 되니까 그게 가장 장점인 것 같더라고요. 맞아, 그럴 것 같아요. 이 집에 이사 온 후 바로 아이가 생기고 좋은 일만 생겼다는데요. 인생 첫 보금자리를 짓기 위해 오롯이 부부의 힘만으로 예산부터 건축까지 정말 꼼꼼하게 준비해 마련했답니다. 근데 보니까 제가 두 분이 성향이 좀 TV를 좋아하실 것 같다고 느꼈거든요. 이 뒤에가 미니 극장처럼 이렇게 꾸며 놓으셨어요. 맞나요? 네, 맞아요. 아무래도 집에서 여가를 즐길 수 있는 게 TV를 보는 게 가장 큰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뒤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소파도 누워서 볼 수 있게 딱 배치를 해놨거든요. 이 공간이 두 부부의 휴식의 좀 힐링의 공간이 되기도 하겠네요. 네, 제가 보니까 집이 참 심플하고도 깨끗한데 독특한 게 하나 있었어요. 여기 거실에 방이 하나도 없어요. 보통 방이 한두 개는 있는데 어떻게 된 일인가요? 아, 저희 집은 그 스키플로어라는 구조로 되어 있어서 네. 방은 없어요. 방은 없어요? 네, 방은 없는데 총 6층인데 6층이요? 6층인데 3층 같은 6층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3층 같은 6층. 오늘 촬영 시간 좀 길어질 것 같은데요. 부지런히 구경 가볼까요? 대지가 좁아도 건축주의 희망사항을 공간 안에 효율적으로 풀어내기 위해 스키플로어 구조라는 공간 마법을 부린 건데요. 이 집의 모든 공간은 동쪽과 서쪽에 나눠 배치되어 있습니다. 옆에서 보면 가운데 계단을 중심으로 공간을 서로 엇갈려 쌓은 구조인 거죠. 몇 계단만 올라가면 나오는 공간은 넓고 단정한 느낌을 줍니다. 이쪽으로 올라오세요. 와, 여기가 주방인가 봐요. 와, 너무 멋지게 인테리어 해놓으시는데요? 제가 한번 꾸며봤어요. 오, 감각 있으시다. 어머머머. 은은한 조명 아래 화이트 톤의 깔끔한 주방. 부부의 사랑으로 꽉 차기 때문에 미니멀하게 꾸몄습니다. 주방 뒤편에는 세탁실 겸 수납형 보조 주방을 들여 완벽한 수납을 완성했습니다. 한 반 계단 올라왔으니까 여기는 1.5층인 건가요? 네, 1.5층 정도 되고요. 이제 여기에서는 가장 많이 생활하는 공간이라고 할 수 있는데 네. 요즘에는 네. 거의 남편이 많이 요리를 해주고 그래요? 네, 저는 많이 앉아서 먹고 그 주방이 정말 깔끔하고 좋아요. 이 원목 테이블도 참 좋고요. 저라도 이곳에서 그냥 계속 시간을 보낼 것 같아요. 또 사랑하는 남편이 있으면 더 그렇잖아요. 두 분이서 뭐 어디서나 행복할 것 같은데 제가 보니까 이 창문도 참 예뻐요. 보통 창문하고 좀 다른 것 같은데요? 네, 이 창은 액자창이라고 하는데 이제 액자처럼 바깥의 풍경을 볼 수 있게 이제 고정으로 이제 저희가 층이 1.5층을 올라오다 보니까 이제 사생활 보호에 이제 노출이 안 되고 이제 그리고
창이 열리지 않기 때문에 소음에 많이 노출되지 않아서 좋아요. 아, 그리고 또 여기가 구도심이니까 아무래도 도심 속 먼지들도 들어올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것도 좀 막아줄 수 있겠네요. 네, 맞아요. 외부 소음뿐만 아니라 내부 소음도 새나가지 않도록 했는데요. 덕분에 아내는 조용한 주방에서 음악을 자주 듣곤 한답니다. 와이프가 그 음악 듣는 걸 정말 좋아하거든요. 그리고 또 와이프랑 저랑 이제 걸어 다닐 때 발망치가 너무 심해서 쿵쿵거리는 소리가 진짜 심하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주방에서 0.5층을 더 올라가면 아늑한 분위기의 신혼 침실이 나오는데요. 탁 트인 조망을 보고 싶어 침실 위치를 잡았고 온전히 편안한 휴식의 공간으로만 꾸몄습니다. 맞은편 계단을 따라 올라가면 다른 층과 다르게 공간을 여러 개로 나눴는데요. 복도를 중심으로 양쪽에 방을 배치했습니다. 저희가 이제 3층으로 올라온 거죠. 네, 맞아요. 네, 올라와서 보니까 복도를 제가 좀 구경을 해봤는데 신혼집답게 이렇게 결혼 사진도 있고 또 아기자기하게 다육식물들도 참 예쁘게 꾸며놓으셨어요. 네, 맞아요. 저희 집이 방이 없지만 네. 3층만은 방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지 여기 복도에 다육식물도 많이 이쁘게 진열해놨고 중간에 결혼식 사진도 좀 해놔서 네. 신혼 분위기가 많이 나는 것 같아요. 보니까 방이 이렇게 양쪽으로 2개가 있어요. 네. 어떤 공간인지 설명 좀 해주세요. 아, 일단 네. 여기 오른쪽에 있는 방은 네. 그 체력 단련장이라고. 체력 단련장이요? 너무 옛 단어 아닌가요? 아, 그래요? 체력 단련장, 네, 좋습니다. 요즘 이제 그 코로나 시대에 접어들면서 그 외부에 나가기가 힘들어져서 네. 집에서 이제 운동을 좀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요. 그래가지고 헬스 기구들을 좀 사서 이제 방을 한번 꾸며봤거든요. 아, 그래서 이렇게 체격이 좋으시구나. 운동을 열심히 하셔서. 이쪽 방은요? 아, 이쪽 방은 이제 2세가 태어나면 그때 이제 아기 방으로 꾸밀 그 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와. 그 전까지는 그냥 아직 이제 PC 하나 놔두고 그냥 컴퓨터 방으로 지금 사용하고 있는 중이에요. 앞으로 많이 달라질 신혼집. 사랑의 온도만큼은 변함이 없겠죠? 한층 더 올라가면 앞으로 누가 쓰게 될지 모르지만 꽤 큰 다락방이 나옵니다. 이곳에서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면 옥탑 테라스가 있는데요. 탁 트인 도심 조망과 계절의 변화를 함께 느낄 수 있어 좋습니다. 제가 이렇게 옥상에 올라와 봤는데요. 여기가 구도심 한가운데 동네라 그렇게 전망이 뛰어나진 않지만 그래도 이렇게 하늘도 볼 수 있어 좋고요. 또 여기 공간에서 고기도 구워 먹고 하니까 참 좋을 것 같은데요. 옥상까지 봤으니 집 구경 끝? 아닙니다. 안에서 보면 지하, 밖에서 보면 1층에는 취미실이 있는데요. 남편의 취미는 그림. 그러니까 이곳은 화실입니다. 오, 정말 잘 그리셨는데 뭐 배우셨어요? 아, 그냥 어릴 때 취미 삼아서 이제 그 그림을 그렸었는데 아무래도 할아버지께서 그림을 많이 알려주셨거든요. 네, 그래서 좀 이제 취미를 갖게 됐어요. 보통 집안에 있는 취미실은 어둡고 외지거나 자투리 공간이 되기 쉬운데 넓은 건 물론 햇볕이 잘 드는 환한 1층에 있어 훨씬 더 만족스럽답니다. 이번에는 집 밖으로 나가볼까요? 거실 앞에는 아담한 안마당을 뒀는데요. 내년 봄에는 꽃을 심어 가꿔볼 생각이랍니다. 오, 밖에 나와서 보니까 더 반짝반짝한 새 집처럼 보이네요. 여기가 원래 그 70년도에 지어진 구옥이 있던 자리인데. 아, 그래요? 네. 근데 이제 그 집을 이제 리모델링 할까 했는데 그 리모델링을 하기에는 좀 너무 오래된 집이라서 허물고 이제 새로 지었거든요. 철거라는 대공사를 감행하면서까지 신혼집을 지은 부부. 이런 선택을 한 특별한 사연이 있는 걸까요? 신혼이라고 하면 보통은 아파트를 먼저 살게 되잖아요. 주택이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어떻게 결정하신 거예요? 아, 제가
어릴 때 이제 이사를 20번 넘게 다녔었거든요. 네, 주민등록 때 보면 이사 다닌 목록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엄청 많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사진첩을 보다 보면 내가 여기가 어딘지 전혀 알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정말 부모님이 잘 키워주셨지만 지금 아이가 이제 태어나게 되면 자라서 성인이 될 때까지의 추억을 한 곳에서 이제 기억할 수 있게 해주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집을 짓게 되었거든요. 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 아기는. 오늘의 마이맨션 포인트를 다시 한번 짚어볼까요? 스키플로어 구조로 만든 3층 높이의 6층 공간, 단열과 소음 차단의 3중 액자 창호, 그리고 그림 그리기가 취미인 남편의 화실입니다. 알콩달콩 행복한 신혼을 마음껏 누리고 있는 양무림 씨 부부. 이 집에서 그리는 내일은 어떤 모습일까요? 외부에 아직 담장 공사가 마무리가 안 되어 있어요. 그거랑 바닥 공사랑 이제 하면서 나무도 심고 꽃도 심고 하면서 가꿔 나갈 예정이에요. 저희 집이 이제 매년마다 집 앞에서 이제 똑같은 곳에서 이제 사진을 남기는 게 저희 추억이 되는 그런 거니까 이제 그거를 목표로 하고 있어요. 두 분에게 어떻게 보면 이 집은 우리 가족이 만들어 나갈 추억의 한 페이지가 될 수 있는 그런 공간이겠네요. 앞으로 그렇게 행복하게 사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따뜻한 라떼 한 잔처럼 부드러운 느낌이 물씬 나는 물 한 잔. 이곳에서 부부가 꾸는 예쁜 꿈을 응원합니다. 신혼의 단꿈이 익어가는 아름다운 집 마이 맨션.